자, 이제 비문학 집중 특강 27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시줄비 그리고 또한 좋은 문제들 우리 팁들과 함께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28번째 팁으로 갑니다. 자, 지문이 지나치게 길거나 어려운 내용은 맨 마지막에 풀어라. 이런 그 여유가 정말 상위권 학생분들하고 그 다음에 막 하나하나 매달려서 아등바등하는 학생들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실천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말이 쉽죠. 그렇게 안 돼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렸다 뭐 정말 이 뭔가 꼬였다라고 말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의 지문 때문. 심지어는 뭐 국어 문제 기준으로 보면 1번 문제에서 말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핑계 아닌 핑계인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흔들린 게 맞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딱 1번을 봤는데 뭔가 이게 내 코드에 안 맞고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려운 게 나오면서 그 다음 지문이 이제 아무래도 더디고 정체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도 늘 이야기했지만 분명 어려운 지문이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가 길어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최근 20번에 나오는 추론 문제와 비슷한 것처럼 고난도 지문이 분명 어딘가는 있는데 그게 원래 어려웠거나 나랑 코드가 안 맞거나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지문은 제발 제일 뒤로 돌리세요. 마지막에 올인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야 술술술 풀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괜히 오래 붙잡고 있다가 그래서 맞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오래 붙잡았다라는 건 확률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고난도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나만의 고난도가 아니라 대부분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략을 잘못 짜서 어려운 것은 붙잡느라고 못 풀고 또 뒤에 쉬었던 것은 시간 없어서 찍어서 못 풀고 그것이 국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국어에 대한 고민이 계속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다 보니 뒤에 영어나 다른 과목들에서도 한국사나 이런 과목들에서도 역시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론적이지만 어려운 지문은 맨 마지막에 풀어야 한다. 지문이 지나치게 길다. 천자 정도 되는 긴 지문은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정신적인 어떤 여유로움이 시간적 여유로움과 함께 동시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8번째고요. 자, 29번째. 이제 지문을 읽지 않아도 해결될 만한 보편적 선지를 우선 선별해 둔다. 역시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이야기네요. 자, 선지를 보다 보면 뭐뭐는 뭐뭐다. 뭐뭐다 이렇게 되게 좀 짧은 선지들이 있고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 또 보편에 의거했을 때 그냥 안 풀어도 찾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국어로 본다면은 언어와 국어 지문에 나오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언어는 어떤 것이고 국어는 어떻고 아니면 이제 현대 사회는 어떻고 과거에는 어땠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기초 상식에 부합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맞다고 해서 지문에 다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문제 의도를 보았을 때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것이 분명히 하나 정도 있다라는 것, 그중에 3개 중에 2개 정도는 굉장히 평이한 수준에 맞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식적인 것은 어떻게 하라? 일단 건너뛰어라. 기본적인 것은 건너뛰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엄선해서 거듭 2부분으로 나누든지 아니면은 3부분으로 나누든지 해서 끝까지 뒷부분에 신경 쓰면서 지문을 보고 또 선지를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더라라고 또 일관되게 우리 한결같이 이야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보편적 선지를 찾는 것. 오늘 또 우리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물론 추론 문제도 있고 오류 문제도 나오기는 하지만 항상 지문과 상관없이 선지를 보고 먼저 추려 놓는 것도 연습이 됩니다. 자, 30번째. 자, 비문학은 더 이상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 감각과 연습의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 하면 우리가 알아야 비문학을 읽거나 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몰라도 우리는 쭉 읽잖아요. 거듭 지금까지 오는 것처럼 비슷한 지문이 나올 때가 있었고 중복된 지문이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대부분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게 읽히느냐 안 읽히느냐가 첫 번째잖아요. 푸는 것은 2차적이니까. 그래서 잘 읽힐 수 있도록 감각. 그래서 매산비. 하루에 3개씩 읽을 수 있는 지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시험에 적합한 지문을 읽으라고 해서요. 아무거나 우리가 신문을 읽고 또 아무거나 뭐 그냥 우리가 EBS 지문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향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비문학과 관련된 특강의 문제 그리고 지문 이런 걸 많이 보는 게 여러 번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끊임없는 연습과 꾸준한 감각, 꾸준히 지속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것으로 다시 30번째까지 설명을 했고요.